기출문제 계속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쪽에는 상당히 간단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회차 같은 경우는 앞쪽의 문제가 비교적 쉬운 문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는 근로기준법 그리고 국민연금법이 앞쪽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의 그 의무, 자, 품위 유지의 의무와 같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행정 행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에 출제된 거기 때문에 그 문제의 어떤 순서나 배열 같은 게 제가 직전 영상에 말씀드렸던 거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행정법에 관련된 문제가 좀 앞부분에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행정 지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 공법상 의무에 대한 거. 사실 문제가 이렇게 직전 영상과 다르게 이렇게 좀 뒤섞여 있는 경향이 있긴 한데 비교적 문제가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요 회차 같은 경우는요. 자, 그래서 이제 민법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설명한 것. 자, 옳은 것은 태아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아주 대표적인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경비업에 관련된 계약. 자, 민법상 전형 계약이 아닌 것. 자, 이거는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요 문제가 의외로 간단한데도 전형 계약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채무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이제 상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강조하고 있는 것. 자, 이거 안정성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헌법, 명령, 조약에 관련된 것들. 자, 그리고 아까도 아주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간주, 추정 이런 단어들의 이제 용어 해석을 묻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법체계에 대한 것, 반대 해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최근 기출 문제에서는 이런 개념을 묻는 문제가 앞쪽에 나왔는데 이 벌써 근 10년 전의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뒷부분에 나오고 있죠. 자, 소송 주체가 아닌 것, 재산에 대한 죄가 아닌 것, 임의 수사의 방법들, 자, 공판 절차,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얘기들까지 비교적 지금 보시는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문제가 간략하게 출제된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그 직전 영상이죠. 직전 기출문제. 자, 벌써 10년 전이요, 이거는요. 자, 그런데 문제의 순서는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자, 2013년하고 2014년 거는 같은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요. 방금 보셨던 법원에 관련된, 사건에 관련된 거, 추정과 간주에 관련된 것들. 자, 그 다음에 공법에 속하지 않는 것, 권리에 속하지 않는 것. 자, 헌법의 내용들. 그 다음에 강행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위험 부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적인 것을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용익 물건이 아닌 것은이라고 돼서 임차권에 대한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은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다 풀 수 있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들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즉결 심판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이것도 이제 디귿과 리을, 자, 즉결 심판 절차는 경미한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한다로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범죄 형태는 간접 정범. 자, 이거 형법 총론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타인을 도구로 이용해서 범죄를 실행하는 이런 간접 정범에 대한 얘기. 자, 그 다음에 공무 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가지고 공무원을 상해한 경우는 상상적 경합. 자,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형법 총론에서 기본적인 개념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너무나 이게 읽어보면 너무나 당연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자, 법령을 위반한 행위 때는 경영 판단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 위반이 더 우선시되죠. 자, 그리고 계속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지방자치법도 하나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세요. 자, 뭐 채권자 얘기, 그 다음에 경비원에 관련된 얘기, 이제 뭐 불완전 이행 책임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비교적 지금 보이시는 이 회차도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간단한 문제들이 출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 민법상의 어떤 계약, 그 다음에 자 경비 계약에 관련된 거, 자 그래서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기출 문제는 순서가 좀 정해져 있고 문항의 개수도 비교적 정해져 있고, 자 법의 일반 원칙이 앞쪽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행정법에 관련된 것인데, 자 지금 이제 그 기출 문제 풀이가 거의 끝난 상황에서 말씀드릴 거는, 자 민법 같은 경우는 조문을 알면 웬만큼 다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 뭐 갑, 을, 병정, 한문이 나오는 이런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사례를 외우고 있으면 답을 금방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의 것들은 개념, 단어, 용어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크게 틀릴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요점입니다. 그리고 법학개론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단어만 좀 익숙해지면은 이게 딱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뭐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뭐 법률이 엄청나게 개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비 지도사에 출제되는 범위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학개론 같은 경우는 초반에 공부를 좀 해두시면은 거의 나올 것들이, 나올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게 오늘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학개론의 기출문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